구실이야기 109회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두 개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이 중 하나의 계좌에서만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동일한 사례로 3번이나 상담한 내용이라 주제를 정해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A 계좌는 이익 상태이고 B 계좌는 손실인데 보유한 주식 일부를 매도하고자 할 때 A 계좌에서 매도하는 경우와 B 계좌에서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입니다. 혹시 A 계좌는 이익이니까 A에서 양도하면 세금이 나오고 B 계좌에서 양도하면 손실이니까 세금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논의는 시작됩니다. 주가가 현재 7만원입니다. 거래 내역을 계좌별로 보시면 A 계좌는 2012년 7월 27일 1000주를 주당 만원에 2018년 4월 2일 3000주를 6만원에 매수해서 2021년 현재까지 총 4000주를 1억 9천만원에 취득한 채로 보유하고 있네요. 현재 A 계좌의 평가액은 2억 8천만원이니까 9천만원 정도 이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B 계좌는 2017년 5월 24일 2000주를 5만원에 2020년 11월 4일 3000주를 10만원에 매수해서 총 5000주를 4억 원에 취득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데 B 계좌 평가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B 계좌는 5천만 원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태네요. A 계좌와 B 계좌 모두 합쳐서 합 9천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 중 4천주를 지금 매도하고자 합니다. 어떤 계좌에서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달라질까요? 궁금해하시는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2개 이상의 계좌를 운용하고 있을 때 이 중 어느 하나의 계좌에서만 매도를 하면 선입선출법에 따른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방법 1. 계좌별로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는지, 즉 A 계좌에서 매도했으면 A 계좌만 분석하고 B 계좌는 고려하지 않게 되는지, 방법 2. 투자자 기준으로 보유한 계좌를 합쳐서 전체에 대한 선입선출법인지, 즉 A 계좌와 B 계좌 등 보유한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합쳐서 선입선출법으로 하는 것인지. 계좌별 선입선출법으로 하는 방법 1에 의하면 4천주를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가 있습니다. A 계좌는 이익이고 B 계좌는 손실 상태니까 B 계좌에서 매도하면 되죠. 그러나 투자자 1인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니 모든 계좌를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면 따져봐야겠으나 세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 본인이 어떤 계좌는 이익이고 다른 계좌에서 손실 상태라면 충분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계좌별로 계산하는데 앞선 사례는 4천주를 B 계좌에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게 됩니다. 법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나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만약 방법 2에 따라 계좌를 통합해서 선입선출법에 의하게 된다면 매도는 B 계좌에서 했는데 취득가액이 A 계좌의 매수 수량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국세청에서 검증 시에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는지와 수개의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별 선입선출법으로 했는지를 우선 물어봅니다. 그리고 서면 5팀 604 예규에 의하면 양도주식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별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는 예규도 있습니다. 계좌별로 선입선출법에 따른다고 했으니 투자자가 어떤 계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선 사례에서 A 계좌와 B 계좌 중 어디에서 매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잠깐 보겠습니다. A 계좌에서 4천주를 7만원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2억 8천만원입니다. 취득가액은 A 계좌만으로 계산하므로 2012년과 2018년 매수가액 합계 1억 9천이 됩니다. 양도차익은 9천만원이 되고 납부할 세금은 1925만원이 나오네요. 그러나 B 계좌에서 4천주를 매도하면 대응되는 취득가액 계산은 2017년에 매수한 2천주와 2020년에 매수한 3천주 중 2천주가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3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손실 2천만 원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계좌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어서 이 투자자는 A 계좌에서 매도하면 1925만 원의 세금을, B 계좌에서 매도하면 낼 세금이 없게 되니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없는 것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죠. 고객들은 대개
손실난 계좌로만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안 낼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방법 2와 같이 모든 계좌를 합쳐서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A 계좌든 B 계좌든 나를 기준으로 현재 이익인 상태인데도 손실인 계좌에서 매도를 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는 불안함 때문이죠. A 계좌, B 계좌를 통합해서 4천주 매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취득가액은 A 계좌에서 2012년에 산 1000주, B 계좌에서 2017년에 산 2000주, 그리고 A 계좌에서 2018년에 매수한 3000주 중 1000주가 반영되어 금액으로는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양도가액 2억 8천에서 취득가액 1억 7천 차감해서 낼 세금 계산해보면 2365만 원입니다. 고민대로라면 계좌를 합쳐서 계산해야 할 텐데 그럼 약 2300만 원이나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손실난 계좌에서만 매도하면 세금이 없다고? 국세청이 보기에 이게 말이 되나? 문제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불안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오늘의 사례가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를 위해 어떤 계좌에서 청구해야 하는지 고민이든 내년 대주주를 피하기 위한 수량 조정을 위해서든 이익난 계좌의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절세를 하고자 함이든 어떠한 경우라도 2개 이상의 계좌를 운용하면서 특정 계좌에서는 손실인 상태에는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만 설명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만든 사례여서 만약 각 계좌에서도 먼 과거부터 매수와 매도가 빈번했거나 계좌 간 대체 입출고가 있는 경우 현재 시점의 평가손익대로 양도차익이 계산되지 않으면 참고하셔야 합니다. 각 계좌, 보유 주식의 평균 취득 단가가 현재 주가보다 높아서 손실인 것처럼 보여도 취득가액은 평균법이 아닌 선입선출법이므로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다시 강조하면 20개의 계좌를 운용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은 계좌별 선입선출법에 의한다는 점만 기억하셔서 절세 방안을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09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